안녕하십니까. 네. 네, 모의고사 잘 보셨나요?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모의고사를 보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실전에 훈련을 하는 거죠. 실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실전 훈련을 하는데 이게 잘 목적을 가야죠. 뭐든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생각 없이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도 있죠. 살다 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대체로 이제 수업이나 공부는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왜 하는지는 알아요. 실전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실전 훈련했을 때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쉬운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요?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쉬운 문제하고 함정이 있는 문제하고 원래 어려운 문제 이 세 가지예요. 쉬운 문제는 어차피 잘 풀어야 되겠죠. 함정이 있는 문제 함정을 피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는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전략적인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의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시간 안에 얼마나 요거를 함정이 있는 문제 함정을 잘 해결하느냐, 쉬운 문제를 얼마나 능숙하게 푸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하다 실전 훈련하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뭐든지 부족하죠. 부족한 부분 얼굴? 자, 안 따져요 이건. 따졌으면 제가 강사 못 됐죠. 자, 부족한 부분을 생각해보는 부족한 부분이 뭔가 부족한가,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 그죠? 부족한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이 부분 내가 잘 모르니까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 이거는 실전 훈련을 했잖아요. 그럼 어려운 부분에서 이거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시험을 본다면 1번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오고 2번 문제 어떻게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냐. 그러니까 긴장도를 좀 줄이는 거죠. 너무 긴장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 긴장을 하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적당한 긴장도가 중요하거든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 너무 긴장하면 뭐야? 못하고 너무 풀어지면 또 중간 단계가 제일 이제 한 80% 정도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않고, 당황이 제일 문제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 당황하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기억인데 저희 큰어머니가, 이거 사실이 팩트인데 제가 원래 당황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제일 큰 목소리야.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 그 옛날에 친척들이 모여서 김장 같은 거 담그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죽이 들어가야 될 게 미원이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조금씩 이렇게 벗어요. 그랬더니 큰엄마가 야! 그러더라고. 빨리 봐!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다 벗어버렸어. 당황하니까 실수를 하는 거야. 그때 느꼈던 게 엄청나게 혼났어요. 우리 엄마한테 끌려가가지고. 왜냐면은 이거 김장을 다 망친 거나 마찬가지니까. 물론 덜어내긴 했지만은 막 혼내시더라고. 내가 너무 억울했어. 왜 소리를 질러? 근데 원래 큰엄마는 원래 목소리가 크신 분이니까. 그게 익숙하지만 나는, 저희 집은 주로 이제 문서로 혼내는 스타일이거든요. 반성문 쓰고 이런 스타일이야.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시험 문제도 야! 이런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야. 그럼 당황하고 그 다음 문제까지 못 푸는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은 시험을 보는 거는 어떤 거냐면 즐기는 거야. 뭘? 틀리는 걸 즐기는 거야. 뭐라고? 틀리는 걸 즐기는 거라고. 싸움 잘하려면요, 운동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격투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한 대 맞고 뻥 찌는 거 무조건 맞거든요. 한 대도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맞고 뭐야?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먹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문제를 당황하지 않고 푸는 훈련을 하는 거, 이미지 트레이닝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두 문제 틀렸다고 쫄지 말고 그 다음 문제 맞히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야.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건 자기가 시험 문제 벌써 진 거야. 그럼 이제 이 승부가 이제 자신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살면서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근자감 있잖아. 근거 없는 자신감. 그게 되게 중요해요. 공부할 때. 아이씨, 내가 당연히 붙겠지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내가 틀렸으면 남들도 틀렸을 거야. 그리고 나 정도 공부했으면 기본적으로 웬만한 문제를 맞힐 거야. 기출문제 사실 한 10년치 공부하면 웬만한 문제는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 내가 그 정도 공부했으면 내가 어려운 건 남도 어렵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가져야 돼. 그럼 부족한 부분은 이제 채워나가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틀렸다고 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오답 노트를 만들던,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모의고사 다시 볼 일은 있다 없다? 절대 없어.
모의고사 할 때 부족한 부분에 별표를 치는 거야. 별표를 친 다음에 그 문제만 정리하는 거야. 어떻게 정리하냐면 리드 카피로 정리하는 거야. 리드 카피가 뭐냐면 여러분 한 줄로 정리하는 거야. 한 줄로. 서술형이라도 뭐뭐는 뭐뭐 하니까 뭐뭐해서 뭐뭐 한다. 뭐 개발 밀도 근력은 요거 부분이 잘 나온다. 주어를 많이 바꾼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나아. 그리고 나서 자기 전에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40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어려운 문제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만약 15개다 또는 10개다 그러면 15줄로 한 줄 줄일 수 있어야 돼. 그 저녁에 잘 때 자기 전에 한 번 보거나 아니면 사진기로 찍으세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다시 모의고사를 볼 일은 없어. 다시 모의고사를 틀린 문제를 리뷰할 방법은 없단 말이야. 요거는 이미지 트레이너 이거서 리드 카피를 한 줄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한 줄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법에 뭘 틀렸으면 뭘 주의해라라고 쓰시는 게 그런 거야. 자기가 제일 편한 단어로. 대리할 땐 요거 조심. 이런 식으로. 요거 틀렸음. 이렇게 쓰시는 거야. 그럼 복습할 때 이게 뭐였지라고 생각나잖아요. 사람은 딱 보고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그 전반적인 게 시험장에서는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그 키워드를 잡아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다 외워? 다 외워? 어떻게 다 외워? 또 시험 문제는 숫자하고 키워드야. 그죠? 숫자랑 키워드만 알면 끼워 맞춰서 푸는 거예요, 원래. 응? 귀찮아요. 봐봐, 문제라는 게 어때? 열라 설명하잖아. 난 누구일까요? 골든벨 봐봐. 한참 설명하고 답은 5글자잖아. 그 키워드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생각하면서. 아, 이거는 이순신이다. 뭐 노량해전이다. 이걸 찾는 거 아니에요. 이순신은 그 전쟁에서 돌아가시고 맙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 전쟁은 무엇일까요? 옆에 막 2차 대전 나오고 막.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인조는 그렇죠? 몇 년 동안 가서 도망가서 결국은 뭐 포기를 합니다. 그죠? 항복을 합니다. 그 성의 이름은 뭐 이렇게 됐죠. 남한 살라고 사니까 남한산성 뭐 이렇게 외우고.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래서 그 문제의 시험 문제는 결국은 결론은 4글자 5글자예요. 그죠?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그죠? 무효냐 취소냐. 결론이잖아. 그렇죠? 첩이 있어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그 내용에서 실수할 수 있는 거, 혼동할 수 있는 거, 애매한 것들이 있을 수 없어. 이거는 유효하고 이건 무효고. 그죠? 그 부분을 찾는 거야. 공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조심해야 될 관리 지역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분이 안 나와서 틀린다. 그 많이 바꾸는 부분이 있어 없어. 이따 그 많이 바꾸는 부분을 찾아내는 거라고. 됐어요? 문제를 정리해서 리드 카피 자체를 갖다 통으로 외우는 거야. 세 번째는 뭐냐면 모의고사는 실전 훈련이다. 두 번째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24개야. 자, 마지막에 24개다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시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법은 24개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선택을 하는 건데 내가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복기를 하는데 복기가 뭐냐면 한 번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실제로 시험장에 나오면 평균 죽어도 75점은 안 나오거든. 내가 자신 있게 보장해 줄게. 여러분 중에서 75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 거의 0에 수렴해. 그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아주 쉽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5점이 나오는 경우는 뭐야?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민법 100점 안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네? 개론 100점 안 나오는 거랑 똑같다고. 공법 75점은 민법 100점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뭐 안 나와. 그럼 75점이 안 나와. 그럼 75점이 몇 개냐면 40개 중에서 75점이 나오려면 얼마나 돼요? 계산하기 어려워? 30개. 30개란 말이야. 그지? 이 30개는 불가능해.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리고 24개는 가능해요. 아시겠죠? 근데 합격을 하려면 20개 이상을 맞아야 되거든. 공법에서는. 왜냐면 중개사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이 안에서 끊으면 되는 거야. 여기서 아예 바라지 않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복귀할 때 내가 도저히 못 푸는 문제를 빼고 나머지를 맞춰야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고 했을 때 내가 강의하다 보면은 얼토당토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모의고사에도 넣었을까 안 넣을까? 중요해서 넣은 게 아니에요. 틀리라고 내는 거거든. 그럼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틀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 중개사 공부할 때 부동산 학교는 뭐야? 80점 최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8개를 버리는 작업부터 시작했거든. 아예 그 파트는 안 봤어. 아 이건 뭐 골치도 아프고 양도 많고 문제도 어려우면 버리고 양은 많은데 뭐야?
시험이 잘 나오면 어쩔 수 없이 풀어야 되잖아. 그렇죠? 문제의 난이도 폭이 심하고 단답형보다는 서술형이 많으면 갑자기 그쪽은 좀 버리고. 일단은 중요한 부분, 빨리 60점에 70점 딸 수 있는 파트부터 먼저 외운단 말이야. 그치? 나머지를 나중에 공부했거든. 투트랙으로 공부했어, 내가 공부할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꼭 따야 될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공법도 마찬가지야. 일단 공법은 막판에 몰리면은 사람마다 성향마다 달라요. 나는 그런 건 아닌데만 나는 개인적으로 추천할 때 국계법, 건축법, 주택법을 중심으로 공부하라 그래. 근데 이제 국계법, 건축법, 개발법을 중심으로 국건개설, 일설과 이설이 있대. 어떤 학생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어떤 강사님은 국계법, 건축법, 개발법으로 공부하라는 사람이 있고 국계법, 건축법, 주택법으로 공부하는 사람 두 개 있대. 공통적인 게 뭐야? 정비법은 안 들어가지. 농지법은. 그죠? 그죠? 그러면은 나는 국건주파야. 국계법, 건축법, 주택법파라고. 굳이 따지면은. 국건개파는 왜 그러냐면 주택법보다는 개발법 양이 적은 거야. 그러니까 공략적으로 하라. 차이점이 있어. 여러분이 그냥 아무나 선택을 하면 돼. 근데 무조건 국건은 공통적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근데 심지어는 국주파도 있어. 국주. 국계법, 주택법, 개발법, 국주개파. 이건 뭐냐면 건축법 양이 또 많잖아. 암기할게. 그러니까 주택법은 딱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국계법, 주택법, 개발법으로 하면 40점 맞는다. 이런 부지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개발법은 문제는 뭐냐면 국계법의 베이스가 탄탄하지 않으면 어려워.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국건주파라고. 국계법 12개 나와. 건축법 몇 개 나와? 6개 나와. 7개 나오지? 주택법 7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 8개? 그치? 여기 몇 개? 5개? 여기 5개. 이렇게 공부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네? 욕심내지 말고. 그럼 나머지 한 번으로만 찍으라고 그랬잖아. 그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굳이 따지면. 한 번으로만 찍는다는 얘기는 아는데 어떻게 한 번으로만 찍냐. 그쵸? 모르는 문제를 한 번으로만 찍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실전은 연습은 실전이야. 똑같아.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 본다면 내가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해. 모르는 문제는 천천히 읽어본다. 이게 미친놈이라고 하죠. 모르는 문제는 천천히 읽어봐도 몰라. 우리는요. 이게 이제 초기라고 하는데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이건 내가 못 풀겠구나. 이런 오는 정도의 수준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렇잖아.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해야 돼. 그래서 잘 정리해 보자. 모의고사는 뭐예요? 실전 훈련이다.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다. 그래서 쉬운 문제랑 함정이 있는 문제 함정만 잘 잡으면 돼.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이거야. 얘라고 얘를 하는 거. 얘는 뭐 안 가르쳐도 풀잖아. 그렇죠? 이거는 이거야 이거 아니야. 그래서 그다음에 내가 이제 강의하면서 뭐야? 이 문제는 꼭 풀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주고 이건 안 풀어도 된다고 알려줄 거란 말이야. 결국 무슨 얘기? 요 안에 들어가는 라인업에 있는 문제들 공부할 거라는 얘기지. 그렇죠? 여기 10개는 일단 버리고 들어가 안 들어가? 10개는 버리고 들어가는 거라고. 여러분 10개 때문에 고민하겠어 안 하겠어요? 시험장에서 고민하죠. 뭐가 10개인지 모르니까. 그럼 내가 안 가르쳐준 게 10개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강사가 강조하지 않은 게 10개겠지? 그럼 그거 틀려도 지장이 없는 거야.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봐봐. 재수없게 공법이 41번부터 나오는데 41번부터 47번까지가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없어? 그런 애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학생들 시험 풀다가 울고 그냥 가. 아 조졌네. 이 새끼 어디 갔어? 근데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뭐야? 누가 살려줘? 그런 날은 그런 해에는 주택법이 살려주고 건축법이 살려줘. 그때는 14개를 맞춰요. 7개 다 맞히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 뒤에 문제가 쉬워지거든. 선생마다 앞에 국계법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문제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를 문법, 독해, 어휘면은 선생마다 어휘를 어렵게 내는 사람이 있고, 그죠? 독해를 어렵게 내는 사람도 있고, 영작을 어렵게 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1번부터 객관식 너무 단어가 쉬워. 근데 뒤에 갔더니 뭐야? 독해나 어휘가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서 난이도를 줘야 되니까 앞에서 줄지 뒤에서 줄지 우리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문제가 쉽다고 너무 방심하셔도 안 돼. 그러니까 문제가 쉬우면 쉬울수록 긴장을 해야 돼. 아 뒤로 가면 어렵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최악의 상황에서는 내가 마지막 카드는 뭐냐면 문제를 풀 때 41번부터 문제가 나오지만 자 52번까지는 국계법이란 말이야. 일단 알겠어요? 나머지 이제 12문제가 개발법하고 정비법이야. 그 다음에 실제로 또 나머지 14문제가
주택법하고 건축법이야. 시험장에서는 건축법부터 안 나오고 주택법부터 나와. 그 다음에 건축법 나오고 나중에 이제 농지법이 두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자기가 자신 있는 파트부터 공부해도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 있어. 자신 있는 부터 순서대로 풀지 않고 자신 있는 데부터 푸는 데 단점이 뭐냐면 난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지. 근데 거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없어. 아, 그게 제일 황당해. 공부하다 보면 이제 여기서 채워서 옛날에 대학 입학 시험 볼 때 뭐 국영수면은 수학 못하는 뭐야 영어에서 채워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하는데 영어 어렵게 나오면 뭐야 망했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수학이 어렵게 나오면 상관이 없어. 어차피 모르니까 한 번호만 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공략을 잘 할 때 요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게 더 제일 점수가 잘 나오는가, 순서대로 푸는 게 잘 나오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일단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체크하고 바로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조심할 건 요 문제 푸는 전략에 있어서 여기서 쭉 나와 있는데 복기를 하는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문제를 정리할 때 리드 카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실전 훈련을 할 때 이제 맞는 것은이나 박스가 있잖아. 이거는 조금 항상 유의 깊게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박스나 골라라라는 문제는 잘 모르면 뭐야 5번 찍으라고 했죠 제가.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5번을 찍는 거야. 왜? 확률은 5대 5니까. 5대 5라는 확률이 결코 낮은 확률이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5대 5가 여러분들 만약에 도박판에서 5대 5의 승률이 있다면 승리도 그렇게 돈을 많이 잃지는 않았을 거예요. 양현석도 5대 5가 안 되거든 확률이. 그렇잖아. 5대 5면은 둘 중에 한 놈은 따야 되는데 대부분 다 잃고 오잖아.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5대 5만 돼도 아는 문제를 풀고 나머지 모르는 거 5대 5만 가도 어때? 100% 합격하거든. 그렇잖아요. 60점이니까.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미리 마지막으로 던져드린 건 공법의 시간 투자를 맞이하지 마세요. 강사로서 하는 거야. 강사로서 내가 만약에 이제 수험생의 입장에서 하면 공법에 많은 투자를 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강사 강조하는 정도만 열심히 하고 제가 마무리 특강 때 찍어드리는 게 있어. 그거 위주로 하고 차라리 그 시간이 있으면 중개사법을 더 공부하는 게 낫다는 거야. 개인적으로 중개사법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험생이라면 그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야. 가성비가 괜찮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공법을 반 정도를 맞힐 걸 생각하고 나머지 공략하되 그 지금 반을 절대로 뭐야? 실수하지 않고 맞추면 돼. 반만 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반을 갖다가 완벽하게 맞히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제 앞에 서설은 끝났고 그리고 이제 보통 동영 쪽으로 넘어가면 수업을 많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개인 공부 시간을 늘려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뭐 2시까지 빡빡하게 해서 하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뭐 그냥 이 새끼 언제 끝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끝내야 될 테니까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하면서 중간에 1, 2, 3, 4의 모의고사가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거는 지금 이번 1회 만약에 1번 문제 41번 문제다. 그럼 41번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첫 번째 문제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 다음 모의고사에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내가 선택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는 선생님이 여기까지 설명하면 거기까지만 아시면 돼. 왜냐면 다음 모의고사에 그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더 많이 설명해 주는 쪽으로 선택하면 되니까. 왜냐면 매번 할 때마다 똑같이 그 설명하게 되면 어때? 똑같은 설명만 계속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국토의 개임이 이용에 관한 문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단 광역도시계획은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일단 틀린 것이니까 문제가 아주 어렵지는 않을 거라는 거야. 첫 번째,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와 광역도시의 수립권자는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광역계획 같은 도에 있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하고 수립은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했으면 만약에 여러분 첫 번째 질문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틀린 것이니까 틀린 애다 동그라미 칠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와 광역도시 수립권자는 동일하다라는 질문을 일단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수립권자가 누구지? 라고 하고 지정권자가 누구지? 라고 이제 정리를 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광역, 도시 수립권, 그죠? 광역의 지정권. 광역의 지정권자는, 봐봐. 같은 도일 때는 도지사야. 아니면은 뭐야? 국장이지. 자, 그럼 봐봐. 자, 기. 자, 공. 지. 수. 협. 심. 승. 공이야. 그러면 수립권자는 이제 뭐냐면 자 봐봐요. 이렇게 해서 서울이고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과천이고 여기가 안양이야. 그럼 이제 두 가지 경우라고. 이게 A
머릿속 이미지 트레인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B야. 봐봐. 케이스는 두 가지 그 중에 하나거든. 자, 이거는 A를 같은 도라고 하지. 그랬을 때 안양과 과천이면 이재명 도지사가 지정해 주는 거고, 그 과천과 서울이면 같은 도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누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제 수리권자는 봐봐.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 안양과 과천이면 뭐야? 안양시장과 뭐야? 과천시장이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과천과 서울일 때는 과천시장하고 서울시장이 하는 게 아니야. 레벨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로 해야 되니까 경기도지사랑 뭐야? 서울시장이 하는 거야. 그래서 둘이 수립하니까 시군이 수립하는 경우 있고 시도가 수립하는 경우 있지. 시군이 수립할 때는 누가 승인해? 도지사. 시도가 했을 때는 국장. 그러니까 봐봐요. 시험의 이론상으로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랑 승인권자는 같아. 수립권자 같은 것이 아닌 거지.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되게 쉬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쉬운 문제면 수립권자, 승인권자만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광역도시나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수립권자, 승인권자에서 거의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랬어. 기출문제의 대부분이. 그럼 이제 1번 틀린 거야. 끝. 그러면 더 이상 볼 게 있어 없어? 바로 넘어가는 거야. 원래 두 번째 문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알겠죠? 그럼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해설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광역계획 같은 도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이렇게 들으면 머리 확 들어야 돼. 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해도 되고 그럴 때는 안양하고 과천일 때는 도지사가 지정하고 그렇죠. 지정하고 수립은 시장군수가 공통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단 3년 이내에 시장군수가 승인처 하지 않았을 때는 도지사가 수립한다. 우리가 얘네들이 3년 동안 안 했을 때는 시킨 놈이 하는 거야. 그지? 됐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세 번째. 광역권을 지정한 데서 3년이 절과되기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그죠? 했을 때는 뭐야? 국장이 수립한다. 맞죠? 예. 그래서 시도지사 나오면 국장이고 시장군수 나오면 도지사야. 패턴 지문이 있어. 그래서 이거 미친 척이래, 미친 척. 미친 척 하면은 뭐야? 출석 요구했는데 안 오면 지가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정할 수가 없다. 왜? 일단 시장군수는 뭐야? 수립은 하는데 아예 지정이 안 되고 구청장은 아예 언급이 안 되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시도의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미리 관계 시도의사와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3번, 4번, 그쵸? 수립할 없다, 맞고. 그 다음에 내가 시도의사, 그 의견 들어야 되고, 맞고. 그 다음에 의견 들어야 되고. 기공지수 협심승공이니까 됐어요.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자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 시 지방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돼 있죠. 몇 번 나왔던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잖아.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기, 주, 지, 입, 협심결과거든. 그럼 이제 기초조사라고 주민의 의견 청취라고 지방의견 청취를 하는데 지방의견 청취를 했을 때 용광기라고 그랬죠. 용광로 용광기. 용광기는 지방의견 청취를 해.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관한 거, 광역시설 중에 큰 시설들에 관한 거, 기반시설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뭐 한다? 지방의견 청취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지방의견 청취를 한다는 거는 뭐야? 시간이 많이 걸려야 안 걸려? 우리가 30일 걸리잖아. 공무원이니까. 그럼 의회에서 뭐 예산 때문에 지방의견 청취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대학은 지방의견 청취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 수업 시간에 했을 때. 있지. 왜 하냐? 대학이나 대학병원 같은 건 큰 이슈니까. 서로 어느 동네에 위치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아니지. 초중고는. 왜 그러냐면 이건 생필 시설이니까. 의무교육 시설이니까 지방에 청취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당연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 반대한다고 초등학교가 안 들어오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봐봐요. 여기서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지구 단위 계획은 지방의 청취가 있어 없어? 없죠. 지에는 지가 없다 그랬죠. 들없다 그랬죠. 기출문제에서. 왜냐면 지방의견 청취는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이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은 지방의견 청취가 없다. 보통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 나는 도시계획 보통 그런 경우 많아. 도시계획을 담당해. 근데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지만 친인척은 부자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여기 철도 들어오고 여기 도로 나오고 여기 한다고 알려줄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잖아. 그럼 뇌물 같은 거 받을 수 있어 없어? 이런 계획에서 뇌물 깨끗해 들어 지지잖아.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지방의 정치가 없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야.
됐죠? 그러면 보기 지문에서 일단 대학이나 이런 것들은 청취를 해야 되고 초중고가 나와야 되는데, 자 봐봐요. 일단 문제를 풀 때 지방의 청취에 대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않는 것에 동그라미 치면 일단은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지 아니면 대학은 청취를 해야 되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보기 지문에서. 여러분 1번도 모르지? 용광기야, 용광기. 1번, 2번, 3번, 4번, 5번이잖아. 그치? 그럼 답은 3번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이제 이 시험 문제가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온다. 봐봐. 광역도시계나 광역시의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기 결정 또는 변경은 지방의 청취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기출문제가 있었어. 맞아, 틀려? 봐봐요. 지금 1번부터 5번 중에서 3번만 지방의 청취를 안 하잖아. 그럼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을 갖고 지방의 청취를 안 한다고 나오면 오답이 나오잖아. 그게 더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다고, 기출문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울 때 웬만하면 지방의 청취가 다 들어간다고 하고 용광기라고 외우면 되고, 용광기. 대가지 글자만 외우는 거야. 그러면 지는 들어가 안 들어가? 지에는 지가 없는 거지.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봐봐요. 그 4번 같은 경우에 기반의 설치 쟁배에서 결정이 변경인데 4번 같은 경우에 기반시설 중에서 중요하다기보다는 큰 기반시설은 지방의 청취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대학은, 초등학교는 할 필요 없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는 얘기지. 초등학교, 중학교도.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 답은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이제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범위상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은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럼 틀린 건 어렵지 않을 거야. 그럼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에 관한 거야. 그러면 이제 절차에서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 경미한 사항은 이반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각할 수 있다. 자, 기주지입 협심제도나 주민의 의견 청취가 여기 있죠? 주민의 의견 청취. 뭐야? 공람이잖아. 공고열람. 둘 이상의 일간 신문에 일이 이상하다 해서 14일 이상하다 해서 이상 주민의 의견이면 그 보통 실무에서 일간 신문이야. 그래서 그러면은 이 종료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돼. 제출하면 그러니까 이게 14일 이상인데 뭐 14일이다 아니면 20일이다 의견을 주잖아. 그럼 내가 의견을 제출하면 종료일부터 며칠? 60일 이내 반영 여부를 통지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의견을 내면은 의견을 받고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하는 거지. 그렇죠? 의사표시를 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어떤 경우? 기밀일 때 또는 뭐야? 경미할 때. 경미한 건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걸 다 외워야 되니까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고, 기밀이라는 거는 뭐야? 기관의 비밀이잖아. 그래서 국방부에서 요청한 것만 기밀로 한다는 말이지. 그렇죠? 생략할 수 있겠죠. 왜? 동네 소문 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 이런 것들. 소문 나면 안 되잖아. 그렇죠?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저거 맞고, 두 번째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을 지정한 것은 도시군관리 결차에 의하지만 해당 지역에 행하지 않은 도시군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 2번 질문을 잘 해석을 해야 돼. 이걸 설명할 줄 알아야 되거든. 2번 같은 경우. 자,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1번하고 2번하고, 그러니까 41번, 42번, 43번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거든. 앞에서 이제 앞에 문제가 좀 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 뭐야? 기주지입 협심구에서 주거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지. 그 다음에 기초사 주민의견 청취에서 뭐야? 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뭐야?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용도지역이 지정됐지. 주거지역이다. 그럼 주거지역의 행위제한이 뭐 있어?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정해, 아니면 국계법 시행령에 있어. 국계법 시행령에서 556657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는 지정은 뭐야? 그 도시군 관리가 하되, 그죠? 거기에 대한 행위 제한은 개별적으로 한다는 거야. 그죠? 취락지구는 국계법이나 뭐야? 또는 뭐야? 개특법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별도로 한다는 거지. 그지? 그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은 관할 특광특특시 군수가 위반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도지사나 국장이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자, 원칙적인 계획을 짜는 건 위반인데 원칙적 위반권자는 특광특특시군이지. 예외적으로 뭐야? 국장하고 도지사가 있는데 국장이 하는 경우는 뭐야? 국가계획일 때, 둘 이상이 뭐야? 시도에 가 있을 때, 조정 요구에 불응했을 때. 도지사가 할 때는 뭐야? 도지사가 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뭐야? 뭐 등등등등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둘 이상의 시군에 관계된 내용일 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요약이 돼 있는 건데 뭐 필기할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써놔야 되는 건 이 절차의 큰 대가리만 일단 써놓고 밑에는 뽑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 그죠? 밑에는 뽑아낼 수 있어야 돼. 문제에서 연상이 나야 돼. 그럼 거의 다 써. 네 번째, 경기도 부천시 내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심한 면적을 경기도지사가 부천시 도시관리 결정서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시험 문제의 핵심은 뭘까? 그렇죠.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권자. 그 다음에 목적. 그렇지. 목적은 뭐야? 스프럴.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는 시가화. 시가화는 해결됐어, 안 됐어?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야. 지사. 국가기일 때는 국장이죠. 원칙적으로 시도지사라고. 그러니까 끝난 거야. 이건 그러니까 시험 문제 요구하는 게 뭐야? 시가 조정구역 누가 지정하는가를 물어보는 지문이 되는 거지. 사이즈는 아무 의미도 없고. 이해 가시겠죠? 이제 지문을 넣은 거야. 그 다음 지문 보자. 도시군 관리 위반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를 넣어 주민 관계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도시군 관리 위반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미 거기서 틀린 거야. 왜? 여러분 광역 종합 기본이 붙은 건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랬죠. 근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구속적 계획이잖아. 우리가 여기서 이 공이 있지. 이거 공은 공청회잖아. 에? 근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공청회를 해요? 공고 열람을 해? 공람을 한단 말이야. 공청회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공 지수협 심승공이 광역도시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지만 도시군 관리는 기주지입으로 바뀌잖아. 그래서 공청회를 안 한다. 공청회라는 건 뭐냐면 간접적 의견 출력 14일 전 1회 이상 일간신문에다 공청회 한다고 하게 하는 거야. 공청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학 입시 공청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대학 입시 공청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을 순회하면서 아마 입시도 이번에 바뀔 것 같죠.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 바꾸라고 했잖아. 응? 예. 그 무슨 이선 전형 자체를 좀 약간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비행기 타고 가버렸어. 그렇죠? 바꾸라고. 예. 공인중개사도 좀 수시 전형으로 좀 어떻게. 자.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공부할 생각이 있으면 또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 옛날에 무슨 부동산학과 같은데 졸업하면 면제해 주자 이런 것도 있었어. 1차 면제. 미쳤냐 이자. 오히려 더 1차를 쉽게 따야지. 그 사람들은 그죠? 부동산학과 나왔는데 법대 나왔으면 1차 면제 말이 돼? 그죠? 그런 시험들도 있어요. 예. 근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청회랑 공람이 나오는데 공청회는 14일 전 1회 이상 일간신문에 대해서 사람들 오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공고열람은 의견을 둘 이상의 신문에 14일 이상을 의견을 내는 거예요. 20일 동안 공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견을 제출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게시판에다가 가득가득 넣는 거지. 국민청원 하듯이. 그럼 그거 갖다가 그 게시판 닫은 날부터 60일 안에 반영문 통지해 주는 거라고. 그래서 공람은 직접적 의견 청취야. 왜? 상담자가 직접 받아 답변해야 되니까. 근데 공청회는 의견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듣는 이유가 뭐냐면 공청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수리권자가 아니라 수리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와서 듣고 필요한 부분만 걸러서 갖고 가니까 간접적 의견 청취가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이렇게 다. 그래서 이거는 쉬운 문제야. 아주 쉬운 문제. 왜?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공청회라는 걸 하고, 알겠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청회를 한다, 안 한다 결론이야. 안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결론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그러면 이 문제에서 쟁점은 뭐죠? 핵심은 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과 그 도시군 관리계획의 차이점.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차이점이 이거는 공청회 공람 이렇게 되는 거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 계획설. 이건 뭘 묻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걸 묻는 거야. 그럼 머릿속에 생각나야 되는 게 있어. 그냥 제가 관념적으로 관념이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고유정 그럼 어때요? 착한 사람 좀 잔인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시군 계획설 그러면 도로 뚫는 거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야. 도로를 뚫어. 그럼 도로 뚫는 얘기야. 근데 이제 도시군 계획서는 교통공시설, 방지시설 등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봐봐요. 자, 우리가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도로에서 기반시설은 몇 종 세트가 있죠? 7종 세트가 있어. 유방, 보교, 항공용.
유통공급시설, 도로 같은 거 말고 이건 뭐야? 공동 같은 거,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교통시설, 환경기초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그 다음에 공간시설. 그래서 이런 7종 세트가 있고 이 7종 세트를 갖다가 이 도로를 설치하려고 뭐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은 이걸 도시군 계획설이라고 그래. 이 도시군 계획설을 갖다가 기계적으로 외우는 거지.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애가 태아가 태어나면 뭐야? 인이 되는 것처럼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을 결정해서 설치하기를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설이 되고 이걸 갖다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고 한다. 쉽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앞에 들어가는 거는 유통시설 방지시설은 여기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유통시설 방지시설.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넣은 거야. 5개의 질문을 만들려니까 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잘 보는 게 아니라 일단 패스하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질문. 도시군 계획설의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 그 고시부터 몇 년,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때는 그 고시되는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되므로 이반권자는 그 내용을 지방회의에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0년이 되면은 상실이 됩니까? 상실이 된다는 건 실효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도로 뚫는 사람이. 그래서 10년이 되는 게 아니라 20년이 돼야 되죠. 20년이 되면 다음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틀린 거죠. 그죠? 예. 그 참고로 10년에 해서 하는 거는 케이스가 두 가지야. 지목이 자 이거 써도 돼. 대인 경우. 예? 그다음 이 대인 경우에는 뭐야? 뭐가 들어가죠? 매수 청구가 들어가죠. 대가 아니라도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이제 10년이 되면 10년이 됐거나 또는 할 필요가 없었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였을 때는 자 관할 특광특특시군수가 우리 배웠지만 의회에다가 보고하죠. 어떻게 할 값이요? 예산권이 있으니까 그 의회에서는 해제를 뭐야? 권고할 수 있죠. 알겠어요? 권고. 예, 며칠? 심사숙 90일. 90일에는 해제 권고를 하는 거야.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지. 그럼 특광특특시군수는 뭐야? 하기 싫으니까 뭐야? 1년 안에 해제를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일하기 싫으면. 오케이? 이게 3번이야. 그 다음에 만약에 도지사가 있으면 도지사한테 얘기하면 되고 4번은 뭐냐면 해지를 안 할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소명을 해야 돼요. 내가 왜 해제를 하지 않는지. 의회에다가 소명하고. 근데 5번째는 뭐냐면 해제가 안 됐다고 해도 계속 놔두면 돼, 안 돼. 2년을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년 단위로 의회에다 계속 해제 안 된 부분에서는 보고를 하게 돼 있어.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 숫자로 나오게 돼 있고. 됐죠? 그러면 대가 아니더라도 10년이 필요 없을 때 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해제 위반 신청이라는 게 있지. 여기까지 알아야 되잖아. 보통 시험 문제 풀 때. 해제 위반 신청 등은 좀 설명을 하면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한 토지 소유자가 승질이 나니까 그렇죠? 누구에게? 이반권자에게 해제 위반 신청을 하는 거야. 알겠죠? 이게 안 되면은 이제 결정권자에게 들어봤죠? 이게 안 되면은 이제 국장한테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봐봐요. 10년 동안의 소유자가 야 왜 빨리 안 하냐 수용 보상금 해서 달라고 해서 이반권자 하면 이반권자는 3개월 안에 답변을 해줘야 돼. 그지?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지. 요거는 몇 개월? 2개월 안에 답변해 줘야 돼. 이게 안 되면 이 숫자를 바꿔서 내지. 이것도 나가리가 되면 이제 국장한테 해제 심사를 신청해. 무슨 심사? 해제 심사. 해제 심사를 신청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해제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국장한테. 그러면 얘는 해제를 갖다가 뭐야? 그렇죠. 요청을 하겠죠? 예, 해제를 요청하게. 특별한 사유는 뭐야?
해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정도로 정리가 돼요. 중간에 한 번 더 할 거야. 이거는 모의고사 동영하면서 계속 자세히 나올 거니까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나오는 거니까 필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해도 되고. 해볼게요. 자, 그럼 거기서 일단 2번이 답이라는 건 이제 끝난 거야. 됐죠? 왜냐면 그게 왜 중요하면 효력을 상실되므로가 키워드야. 효력을 상실되는 시기는 20년이니까. 됐죠? 네. 그 다음에 자 3번 관계 특광특특시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 이게 뭐냐면 화장장이라고 한번 써봐. 화장장. 여러분들 이제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이 걸쳐 있거나 이용하는 걸 광역기반시설이라고 그래. 그럼 광역기반시설이 너무 길잖아. 그래서 방탄소년단을 줄여서 BTS라고 부르는 것처럼 광역시설이라고 해. 실무상. 그럼 광역시설 중 기반시설 중에 하나거든. 근데 봐봐. 우리가 이제 화장장 같은 건 혐오시설이잖아. 서로 안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비용 부담이나 이런 문제도 발생이 안 해. 유지 설계 부담. 그런 거 갖다가 이제 각 지자체가 서로 싸울 수 있으니까 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네,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왜 할 수 있냐면 할 수 있나가 시험의 중요한 포인트. 해야 한다로 바꿔서 내거든요. 협의가 잘 되면 협의체 구성할 필요가 없겠지. 특히 이제 예를 하나 드리면 실제 협의체 구성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서울 경기의 모든 쓰레기는 다 인천으로 넘어가거든. 인천광역시하고 매년 톤당 얼마씩 600원을 받을지 700원을 받을지 800원을 받을지를 서울시랑 경기도랑 인천광역시가 협의하게 돼 있어. 왜? 더 받으려고 하고 그죠? 예,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인천시가. 인천시는 자기가 쓰레기 안 받겠다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액수를 매년 올리는 거야. 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쓰레기 처리장의 민원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장 주변에 아파트가 없겠지. 근데 쓰레기 처리장을 가는 길 사이에 뭐야? 쓰레기 차가 다니면서 냄새가 나는 거야. 집값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올라가? 집값이? 쓰레기 냄새 좋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어간다. 자, 관계 특강이 되고, 자, 4번. 도시군계획 쓰레기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서에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서에서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 실효시까지 집행이 없는 경우, 이걸 전문용어로 아무 생각 없는 경우라고 합니다. 나라에 설치할 계획이 없고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계획에서 부지런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위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왜 위반 해제를 신청하냐면 봐봐요. 우리가 이제 기반시설 설치를 갖다 기지개지해서 제한할 수 있잖아. 역으로 하면 뭐예요? 해제도 제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됐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3개월은 뭐야? 5번에 나와 있는 게 3개월이 요 3개월이 되는 거야. 알겠죠? 예, 출제가 됐던 것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라고. 그리고 일단 느낌상 숫자가 나오는 거는 보기 지문에서 좀 유의 있게 보셔야 돼. 틀린 것에서. 대부분 숫자가 답이라는 게 높다 그랬잖아요. 실제 시험에서도. 그 다음 문제 보자.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맞춰줘야 되는 문제예요. 44번도. 그죠? 맞춰줘요. 그 다음 문제. 이 문제가 좀 함정이 많아. 45번. 많이 틀리는 문제인데 조심해서 풀어야 돼. 이 문제는.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다른 법령에 대한 지역 등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 일단 바르게 설명하니까 옳은 것이잖아. 그럼 틀린 게 4개라는 얘기잖아. 그 함정 4개를 파놨을 거고 그걸 잡아줘야 되거든. 자, 항만법에서 지정된 항만구역은 도시지역의 결정 고시된 거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은 투 패턴이지. 크게 내용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기초조사에서 입안 결정고시 이걸 갖다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한다 그래. 용도지역이나 이런 거 지정할 때는 뭐야? 기초사라 결정고시까지 과정 거치는데 이게 1년이라는 과정이 거쳐. 그런데 우리가 검정고시가 있는 것처럼 편법도 있을 거 아니야. 다른 방법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편법이라기에는 뭐야? 다른 방법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첫 번째 들어갈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용도지역. 자, 보세요. 용도지역의 지정. 의제가 있어. 그럼 고시는 별도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고시는 해야 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이제 1번, 이게 2번이야. 용도지역의
그렇죠? 결정 고시 의제라는 게 있어. 고시까지도 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고시까지도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이건 주로 다른 법을 한 거야. 상인관계처럼 다른 법에서 처리하면 이 법을 할 필요 없잖아.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 용도지역의 지정의제는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여기 이제 우리 대한민국 땅인데 이제 새만금 사업을 한다고 이제 바다를 메꾸는 거야. 그치? 바다를 메꾸는데 이게 이제 공유수면의 매립이라고 하지. 매립했을 때, 자, 보세요. 이웃하는 용도지역과 같은 거야.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가 이시 없이 이웃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관할 시장은 지체 없이 고시한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쓸 필요 없고 설명을 잘 보면 돼. 왜냐면 이 내용에 관계된 거는 다 어디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바다를 메꿨는데 여기를 갖다가 이게 농사 짓는데 여기도 농사 짓는다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여기 산업단지를 조성한대. 또는 뭐야? 여기가 걸쳐 있어 애매하게. 그래서 단 뭡니까? 걸쳐 있거나 다른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돼. 알겠어요? 생략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용도지 결정고시 의제는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 어항도 택산전하고 이건 이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인데 어항과 구역과 항만구역이 도시지역에 연접한 바다란 말이야. 근데 어항과 항만에는 배가 빈번하잖아. 그러니까 바다는 용도지역이 없지만 메꾸지 않았잖아요 지금. 배가 빈번하게 출하니까 이 바다의 몇 미터까지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도시지역에 연접한 바다만 되는 거야. 그럼 택지개발지구는 뭐야? 도시로 보고 산업단지 중에 농공단지를 제외한 것은 도시로 보고 전원개발구에서 수력발전이나 송변전을 갖다가 제외한 것은 도시로 본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봐야 되지. 땅이 이만큼 있어. 여기 이제 관리지역이야. 관리지역. 이게 키워드야. 관리지역에서가 들어가야 돼. 에서. 그래서 이건 필기하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필기 안 해도 돼요. 관리지역에서 이 논바닥이 하나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작은 산바닥과 큰 산바닥이 있다고. 그래서 1번 산, 2번 산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이제 기역이야. 그래서 관리지역에서 자 2번부터 기역부터 설명할게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돼. 그러면 여기는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거로 본다고. 그 다음에 여기 산 있잖아. 관리지역에서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가 되면 산을 갖다 둘로 나눠줘. 그래서 기역산과 니은산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1번 산과 2번 산으로 나눠가지고 1번 산은 농림지역으로 2번 산은 좀 높잖아.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해서 고시를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해 줄게요. 이건 개별법으로 처리하는 거, 이것도 개별법으로 하는 거잖아. 농지법, 산지관리법. 그러니까 이 법의 특례인 거야. 금메달 따면 뭐야? 군대 안 가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특례법이 적용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라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읽어볼게요. 자, 1번 지문에 항만법에서 지정된 항만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거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항만법에서 지정된 도시지역의 연접한이란 말이 나와야 돼. 연접이란 말이 없죠. 항만법. 어항이나 항만은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에서 지정 고시된 보전산지는 농림지로 결정 고시된 거로 본다. 일단 뭐가 빠졌냐면 관리지역이라는 게 앞에 빠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농림지역 또는 뭐야? 자연환경의 구분 고시해야 되거든. 두 군데가 다 틀렸죠. 세 번째, 산업유치 개발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산업단지는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 맞는데 뭐가 틀렸냐면 농공단지가 빠져야 되죠. 농공단지가 안 빠졌잖아. 그지? 그 다음에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전원개발사업구역, 어항도 택산전이야. 예정구역은 그러니까 전기발전, 도시의 결정구역, 단 수력발전이나 이런 건 제한한다. 가로까지 썼다는 얘기는 이 문제를 답을 유도를 여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을 하는 데는 전기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농림지역이나 뭐
관리 지역이라 하더라도 뭐로 본다? 앞으로 도시가 되는 걸로 본다는 거지.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도시 지역 결정고시 의지한다는 거야. 그런데 수력 발전이나 송 변전 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이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는 거지. 예? 이거 4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관리 지역이란 게 빠졌다니까요. 예, 4번 관리 지역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45번 문제는 패턴 문제야. 근데 이거를 못 찾으면은 계속 못 찾아. 그럼 내가 더 이상 못 찾겠다면 포기해야 돼. 묻들고 늘어져 봐야 짜증만 난다고.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고 이거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야. 좀 복잡하잖아. 복잡한 거를 풀 자신이 없으면 그냥 패스야. 막상 시험장에서 이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이 문제를 맞히려고 했으면 중급 정도의 문제거든. 함정이 있는 문제죠. 함정이 많잖아.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함정이 많은데 이 문제는 사실은 출제위원이 공부를 좀 했으면 맞히고 공부를 안 했으면 못 맞힐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쁘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46번 문제. 국토의 개임이 이용에 관한 법상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런 문제가 진짜 주워 먹는 문제인데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뭐 진짜로 시험에 막판에 몰려가지고 특정법만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힘든 법이야. 왜냐면 이거는 다른 동네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전에 이천의 특산물이 아닌 것을 아는 문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동네에 없는 거. 그러니까 경기도에 없는 동네 이런 거 찾는 거야. 또는 서울에 없는 동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서울에 인사동 있잖아. 그죠? 네? 자, 그럼 읽어볼게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이 있어. 그죠?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이 있어. 규제를 완화하는 거지. 그 다음에 안전진단은 건축법이 있을까 주택법에 있을까 정비법에 있을까 우리 법상. 정비법에 있어. 왜? 재건축 안전진단. 건축협정제도는 건축법에 있어. 건축협정에서 100m 이내에 있는 그 용적률 받아먹는 거 있잖아. 원형지는 개발법에 있지. 3분의 1. 그지? 원형지 생땅.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에 있지. 농지보전분담금은 이제 30%거든. 농지보전분담은 이제 농지법에 있겠지. 이 농지를 일단 여러분 땅을 농지를 사서 집을 짓잖아요. 전원주택 같은 거 지면은 그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야 돼. 농지를 개발하면 대체 농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금을 내는 거야. 개발 비용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개발 비용. 예. 그럼 산지도 있을까 없을까? 산지도 있어. 시범도시라고 돼 있죠. 국계법에 있어. 왜 국계법이냐면 국계법에서 세종시 같은 거나 이런 거 만들면서 국가 지원하기 위한 법률. 시범도시는 국가가 설계비 80%. 시공비의 50%를 부담하게 돼 있거든. 성장관리 방안 이거 어디 나오냐면 그 일반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형이라 그랬죠. 성장관리 방안 짜가지고 이제 큰 아웃라인을 잡고 하는 거죠. 계생자 유보 그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취소구역도 뭐야? 규제를 완화하는 데죠. 예,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거기 나와요. 근데 이런 문제는 잘 풀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렵진 않죠. 근데 막상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거 못 풉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런 문제고 이건 맞춰주시면 좋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이 문제는 사실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국토의 개임이 이용에 관한 법상 기반시설 부담구에서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개수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바르지 않은 것은 모두 정답이에요. 올바르지 않은 건 없어요. 다 맞아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가 기반시설 부담교육이거든요. 이제 허벌판이 이제 그 개발되는 거야. 개발 예정지라고 보시면 돼. 그럼 내가 여기다 집을 짓잖아. 그럼 땅 주인들은 땅값이 비싸 안 비싸? 비싸졌잖아. 그죠? 비싸졌어 안 비싸? 비싸졌죠. 아,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이재명 도지사한테 혜택을 받았어. 왜 혜택을 받았냐면 제가 갖고 있는 땅 중에 일부가 남들이 막 불법으로 평상 막 설치하고 막 그런 거 해놨었어.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제가 그 땅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 땅이 이제 경기도 가평에 있는데 물이 흘러요. 근데 내 땅인데 사람들이 막 평상 놓고 닭을 팔아. 그래서 저는 제 땅이니까 제가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그 옆에 있는 땅 주인이 거기까지 평상을 다 놓고 놓은 거지.
그래서 앉으니까 15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제 땅인데요. 라고 했더니 짜증을 내더라고. 그러더니 좀 앉아있다 갈게. 이게 제 땅인데. 그랬더니 그 옆에 이렇게 돗자리 걸고 놀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조용히 놀다 가시라고. 에이씨, 내 땅인데. 팩트. 없어졌더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거 무슨 철거한다고 해가지고 없어졌다. 물론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이없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럼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제 땅값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금이 됐다고 쳐자. 그러면 이 건물을 지을 때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는 거야. 환경 부담금 내듯이. 알겠지? 그럼 이제 근데 이제 봐봐요. 이게 단독주택일 경우는, 또는 공동주택일 경우는, 또는 나이트일 경우는 이게 다 사람들의 빈번한 교통의 트래픽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부담하는 거야. 평당 뭐 어느 만 원, 어떤 건 평당 2만 원 이렇게 다르게 부담하는 거지. 우리 그 놀이동산이나 공원의 주차장 같은 거 할 때도 큰 버스랑 작은 버스랑 경차랑 다 주차비가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이런 주택들이 있어. 알겠어요? 이런 것들은, 자, 우리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여기 집이 하나 있는데 좀 모자란 애가 있는데 이름이 영구라 그랬지. 영구 없다. 영구 없는데 집에 이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 멍멍이 있는데 이 멍멍이가 땡칠이야. 땡칠이 0.7. 근데 영구가 이제 약간 좀 모자라.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뭐 좀 약간 학교 다닐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정신분열도 있고. 그래갖고 영구가 어디? 병원에 입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땡칠이는, 멍멍이는 영구가 없으니까 영구 어디 가는지 쫓아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학교도 가보고 사무실 근처도 가보고 어디가 있지, 동네에 다 가봐. 그래서 다 잘 모르는 데는 다 0.7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원에 있어.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영구가 병원에 입원하는데 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이제 엄마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가 영구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거기 기도원에 가는데 여기 가려면 하루가 넘게 걸려. 그러니까 여기 자야 돼, 앉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숙박시설에 하룻밤 자. 숙박시설은 1.0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기도했는데 잘 안 나. 또 교회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1.4 종교시설. 결국은 연구는 뭐야? 끝났어. 네, 끝났고 연구 얘기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1종 근생하고 2종 근생이 있어요. 알겠죠? 1종 근생이 동네 슈퍼잖아. 그래서 이건 1.3이고 이거는 1.6이야. 1316. 그래서 참고로 1종 근생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마트 있잖아. 마트. 판매 시설도 1.3이야. 그 다음에 이제 위락시설 아시죠? 위락시설 있잖아. 위락시설. 둘이 갔다가 뭐야? 하나가 되는 거야. 위락시설 2.1이라 그랬지. 그래서 봐봐요. 하나씩 구하면 잘 모르면 0.7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봐. 숫자들을 할게. 그래서 의료시설은 0.9고, 그렇죠? 숙박시설은 1.0이야. 알겠죠? 그다음에 1종 근생 13, 2종 근생, 자, 그 다음에 종교시설 1.4, 그 다음에 2종 근생 1.6, 그 다음에 위락시설 2.1이야. 알겠어요? 1종 근생에 판매시설이 들어가고,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돼.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단독주택은 뭐야? 땡칠이가 집이 있잖아. 0.7이고 1종 근생은 1.3, 1.6, 위락시설은 2.6, 의료시설이 뭐야? 의료시설 0.9예요. 알겠죠? 네, 다 맞아요. 네, 다 맞고, 제가 오답 처리해서 의료시설 1.0으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어. 실수로. 주거치를 쳤어요. 네. 실수할 수 있잖아, 사람이. 내다 보면, 그죠? 네. 너 이 신청 안 들어가니까 저는 걱정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요거 답을 유발계수를 외우시는 게 중요해요. 가로놓기를.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 유발계수끼리 센 순서대로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 문제도 나와요. 제일 약한 순서대로 골라라 이런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서비스로 내는 문제 같아요, 요즘에 대세가. 그래서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 볼게요. 48번. 국토의 개임이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도시군 올바르지 않은 거니까 문제가 어렵진 않겠죠? 그래서 국회법상의 수용이에요. 국회법상의 수용이면 어떤 수용일까? 길 낼까봐 수용하는 거, 길 날 때 수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도시군 계획사의 시행자 중 행정관청이 시행자만이 토지 등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하다. 여러분 행정 뭐뭐 만들어면 틀린 거 아시죠? 서울시만 수용할 수 있어. LH도 수용할 수 있어. LH도 수용할 수 있고, 그렇죠. 일반 사업자인 현대건설도 뭐야? 인가를 받으면 수용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끝. 모두 수용이 가능합니다. 도로 뚫을 때 도로의 사업 주체가 한국도로공사일 수도 있어 없어? 그렇죠. 도로공사가 많이 뚫잖아. 도로공사 토지 수용해 안 해? 수용하지.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택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토지에 쓰는 시행자의 수용 또는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소유자 보호 조항이라고 써봐. 소유자 보호 조항. 봐보세요. 자, 봐봐요.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이제 뚫기를 한 거예요. 이 도로 예정지야. A 땅, B 땅, C 땅이 있는 거야. 봐봐요. 됐죠? 그럼 일단 이렇게 있어. 됐죠? 그럼 여기는 이제 이 도로를 뚫려면은 여기 갖다 인접지라 그래. 이 인접지에다가 뭐예요? 공사 도구나 이런 것들 놓으면은 공사하기 편하잖아. 이 인접지는 그 사업 시행자가 일시 사용할 수 있어. 나중에 지료를 주고 또 콩밭 같은 거 망가뜨리고 옥수수 망가뜨리고 지료 주면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맹지가 될 수도 있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맹지가 되면 사용이 현저하게 불평해 안 돼? 하잖아. 그러면 이것도 다 사과라고 국가한테 요구할 수 있다. 그걸 잔여지 수용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접지에 대해서 사용권은 뭐야? 시행자 보호 조항이고, 알겠죠? 잔여지 수용 조항은 시행자 보호 조항이야, 아니면 토지주, 토지 소유주 보호 조항이 되는 거지. 그럴 수 있죠. 네. 아다로 어다는 거잖아요. 그죠? 잘 이해를 하시면 돼. 그러니까 인접지는 수용은 못해. 사용만 가능한 거고, 알겠죠? 근데 잔여지는 뭐야? 수용할 수 있도록 국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을까 말까? 실제로 많아. 도로를 뚫다 보니까 땅이 짜투리가 생길 확률이 되게 높아 안 높아? 높죠. 길 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설명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거기 3번 도시군 계획서의 경우에 공익사면 토지 등 취득 보상에 관한 법령의 특례로 실시기 인가고시를 받은 경우 사업인용 고시를 받은 걸로 본다. 자, 봐봐요. 우리가 토지를 수용할 때 우리나라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공익사업의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르게 돼 있어. 근데 공직법의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사업인정이라는 걸 받아야 돼.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심의를 거쳐서 해야 돼. 그 다음에 재결 신청이라는 게 있어. 재결. 수용 재결이라 해서 재결 신청은 1년 안에 사업인정 받고 해야 되거든. 왜냐면 이 재결 신청이 뭐냐면 이 수용 절차가 어떻게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여기 문화재가 있어. 그럼 문화재가 있어서 수용을 해야 돼. 그러면 공익사업을 문화재관리청에서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하는 거야.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수용해도 좋다고 오케이 떨어지면 이제 감정평가사를 갖다가 산정해가지고 이게 15억이다. 그럼 15억을 협의를 하는 거야. 15억에 받으라고.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안 되면은 만약에 관할이 인천이다. 그럼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 지토위에다가 재결 신청을 해. 그럼 재결 신청하면 거기가 감정평가에서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결을 하고 수용 재결 신청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심사를 하는 거지. 지토위에서. 지토위에서 하는 액수가 불만이었으면 뭐야? 이의 신청이 들어가는 거야. 이걸 중앙토지수용원회, 중토위, 국토교통위는 중토위로 가는 거야.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소송으로 가는 거야. 행정소송. 근데 여기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공직법 시험 문제. 그래서 협재이행이거든. 협재이행인데 이 중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재결 신청은 사업 인정 받고 나서 1년 안에 수용재결 신청하게 돼 있거든. 근데 법원에다 공탁을 하고 그 토지를 갖다가 이제 움직이는 건데 이게 이제 특례가 적용되는 거야. 어떻게 특례가 적용되냐면 이 사업들이 성격이 첫 번째 사업 인정을 갖다가 할 때 그냥 실시 계획을 인가 고시 또는 실시계 고시가 되면 수용권이 발생한 거를 보자. 퉁치자. 이제 주민등록증 면허증 받아도 뭐야? 공무원증 받아도 퉁치자. 그 다음에 재결신청은 1년 안에 할 필요 없이 사업 끝날 때까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다른 법도 마찬가지. 개발법에서는 뭐야? 세부 목록 고시. 정비법에서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사업 계획 승인. 재결신청은 다 사업 종료 시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패턴 지문이니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는 거야.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경우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의 토지 취득 보상에 불구하고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이렇게 되는 거지. 4번. 됐죠? 그
네, 다섯 번째, 도시군계획서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서를 인접한 토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 않았어 아까. 거기까지 보면 되는 거지. 그래 하고 좀 쉬었다가 49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